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신남입니다. 19년 11월 18일부터 19년 11월 23일까지의 기사고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같이 보면서 정리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사고요. 제가 좀 급하게 쓰느라고 이 부분을 또 실수했네요. 아디다스인데 죄송합니다. 아디다스 스마트 공장 4년의 실험을 접다라는 내용입니다. 스마트 공장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 팩토리인데요. 스마트 팩토리를 접는다는 내용이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디다스 독일에 있는 스마트 공장 4년 실험 접고 다시 중국행이다. 자, 제조업의 미래라던 미국과 독일에서 스마트 팩토리, 스피드 팩토리를 폐쇄한다라고 합니다. 왜 폐쇄할까? 일단 3D 프린터가 수작업을 못 따라간다고 하네요. 신발 연 4억 개 중에 100만 개에 담당하고 있고, 속도가 빨라져도 대량 생산을 못한다는 아직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결국엔 다시 중국과 베트남으로 공장이 이전했다라고 하네요. 자, 혁신의 밑거름은 확보했다. 즉 밑거름만 확보했다. 즉 AI와 사물 인터넷과 그 다음에 빅데이터, 미래 제조업의 기반 기술을 축적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요걸 좀 볼게요. 표를 보이시죠? 아디다스 4년의 실험 잃은 것과 얻은 것, 이게 주제니까 잃은 것, 대량 생산에 부적합한 3D 프린팅 기술의 한계는 아직 있구나. 자, 프린팅 소재물질 제한으로 가죽 공정, 아직도 공정이 불가능한 게 있구나. 고성능 제품 중심의 좁은 포트폴리오, 고성능 제품 중심이구나. 유럽과 미국 생산으로서 아시아 유통 관세 비용이 증가한다. 즉, 자국에서 생산을 한다면 물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줄어들겠지만 유통비나 세금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고요. 이번에 얻은 것을 볼게요. 첨단 기술을 통해 제작 시간이 3배 단축. 그런데 왜 못 만들어낼까요? 자,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협업 네트워크. 4년 운영을 통한 요거겠죠. 방대한 데이터. 그 다음에 3D, 4D 프린팅 기술 향상 시 재도전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주제네요. 생산 속도에서는 성공했는데 대량 생산까지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얘기하는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 생산성 향상 실험 실패라고 하는 이 내용,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스마트 팩토리죠. 4차 산업혁명, 5G 기술로 가는 그거에 있어서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서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읽어볼 만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금융산업, 그중에서 특히 저금리로 갈수록 어느 산업이 제일 안 좋냐면 보험산업이 제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팔수록 손해고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러한 어떤 고통, 고난의 일이 있기 때문에 두렵다는 내용인데 세 개 기사를 제가 좀 묶어봤어요. 간단하게 소개 좀 해드릴 테니까 보험 쪽, 금융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트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70년 만에 첫 역마진 쇼크라고 하네요. 일단 가구당 가입률 98%로서 더 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없는 거야. 경기 침체에 일단 또 해지 환급금도 증가하고 있고 생보업계 상반기에 13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보험이죠. 자, 보험계약 증가율도 마이너스, 정체니까. 밀레니얼 세대는 특히나 보험 외면이 심각하다. 여기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보험 외면이 심각하다고 하네요. 자, 손보, 실손보험 손실액만 1조고요. 그래서 보험업계 단기순이익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즉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암울하고요. 이런 일반적인 상황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한 사항을 파악해 보시고 백척간두에선 보험산업 상 본격화된 저금리 공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현황이죠. 실손보험 그래서 손해율은 더 늘어나고 있고 손실액도 오히려 지금 상반기였으니까 더 늘어나고 이미 여기서 1조 3억이었으니까 보험업계의 단기순이익은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험업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제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요 타이틀로서 해지 환급금, 성장 정책, 그 다음에 증가율,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손실액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기사 같이 한번 보시죠. 역시 저금리, 그 다음에 고손해율에 아까 본 것이죠. 생보 빅3도 흔들리고 중소형사는 뭐 매물 홍수다. 참 소제목도 잘 짓네요. 타이틀도.
자, 하나생명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작년보다 60%나 곤두박질했고 1위 삼성생명도 43%나 급감했다. 자, 왜? 과잉진료, 그 다음에 건강검진 확대로 손해율 늘어나서 90%에 육박한다. 자, KDB생명 네 번째 매각 작업, 동양도 ABL도 매물 후보에, 이게 중소형사죠. 그래서 백척간두의 보험산업 재편되는 국내 보험산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빅3 생명보험사가 삼성과 교보와 하나죠. 삼성이 엄청 떨어졌네요, 순위. 교보는 조금 늘었네. 그러니까 아무 얘기가 없었구만. 그 다음에 삼성과 하나는 떨어졌습니다. 자산도 306조, 138조, 116조 등 삼성, 하나, 교보 등 소위 빅3 생보사의 고객수가 2천만 명이거든. 빅3가 휘청이면 뭐 절반 가까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저금리로 인해서 역마진 함정에 빠진 생명보험사들 걱정부터 털어놓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금리는 보험사들 실적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왜? 저금리니까 운용하는 자산 이익률이 분명히 떨어지겠죠. 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돈놀이 하는 거죠. 돈 투자해서 그 실적 가지고 밥 먹고 사는 건데 저금리다 보니까 투자할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돈의 운용 실적이 떨어지겠죠.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삼성생명의 상황, 그 다음에 뭐 여기 아까 중간중간에 나온 거지만 뭐 과잉 진료로 인해서 그죠? 그 다음에 건강검진 확대됐고 아니 보험 청구 간소화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야 되잖아. 근데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되지. 그죠? 돈 가져갈 땐 샥샥 가져가면서 돈 달라 그랬을 때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보시면 보험사의 수익 구조, 위험률 차익, 이자율 차익, 사업비 차익 이런 부분들도 나뉩니다. 관련된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차보험 1조, 실손보험 1.7조 손실, 손보사 올해 헛장사, 상반기 보험 사기 이런 걸 잡아야지. 보험료 못 올리고 보험금 급증한다. 실손보험 손해율 130% 치솟았다. 재편되는 국내 보험 산업에 있어서의 손보입니다. 자, 국내 손보사도 역시 삼성화재가 1등, 현대해상, DB손보 여기까지가 이제 빅3죠. 보험 사기를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국민성이 놀랍다. 뭐 우리가 다 보험 사기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생명보험업계가 저금리라고 한다면 손해보험업계는 삼중고다. 매년 역대 최고를 경신 중인 보험 사기 건수, 치솟는 실손, 차보험 손해율이 그것이다. 사기 건수는 이건 막아야지. 그 다음에 실손 손해율과 차보험 손해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럼 차등 적용을 시켜서 분명히 손해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보험료 깎아주고 이런 사람들은 보험료 올리면 되잖아요. 보험사에서 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아무튼 간에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험사를 지원하시는 보험 산업을 지원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당연히 필요한 요소이긴 하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갔으면 좋겠네요. 다음 세 번째 갈게요. 식품입니다. 밥은 대충 때워도 이거는 제때제때 아주 제대로 챙긴다는 내용입니다. 약간의 과장은 있어요. 뭘 제대로 챙기냐? 디저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밥은 대충 때우는데 디저트는 제대로 먹어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자, 또 트렌드를 만드네요. 2030 소확행 소비 트렌드. 밥 한 끼보다도 비싸지만 나를 위한 작은 사치에 지갑을 연다고 합니다. 난 아직 공감 못해. 자, 타르트, 쇼콜라 케이크 판매 급증, 디저트 시장 규모는 늘어나고 있죠. 4년 새 5배로. 뭐 옛날부터 디저트 했으니까. 그래서 웨스턴 조선 호텔의 웨스틴 애프터눈 티눈 세트, 애프터눈 티 세트. 참. 여러분들 이런 거 자주 먹어요? 웨스턴 호텔 가가지고 참나. 아무튼 요거는 보시죠. 자, 13일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디저트 시장 규모가 3천억에서 1조 5천억 원, 5배 가량. 올해는 2조 원. 지금 한 HMR이 3조 원 넘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뭐 같이 성장하는 것도 있겠죠. 왜 그러냐? 소확행 트렌드가 꼽힌다고 합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 작지만 아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예쁘고 사치스러운 음식, 그래서 아이스크림, 쿠키, 마카롱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커피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디저트 스몰 럭셔리 문화가 확산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치가 뭐 호텔은 모르겠다, 이거는 뭐 잘 모르겠고 이런 거죠. 뭐 우리는 이커머스, 우리 편의점 이런 게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데이터를 가지고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편의점도 있고요.
그런 걸 좀 파악하시는 기사. 그래서 여러분들은 디저트를 제대로 잘 드세요? 저는 아니지만 아무튼 식품업계 트렌드라고 하니까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네요. 다음에 산업 뉴스 갈게요. 주요 산업 증시 기상도 전 이런 기사가 좋더라고요. 자, 이때가 11월입니다. 자, 이때 한번 볼까요? 철강 가격 하락의 울상, 차량 전기차 기저효과 기대. 우리는 뭐 요거 보면 되겠죠. 자 이거 봅시다. 자, 반도체 확대가 안 돼. 자, 반도체 미중 분쟁 완화 수혜 밸류에이션 매력은 둔화.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디스플레이 LED 떨어진다. 이거 언제까지 얘기하는 거야? OLED 소재 장비 주목. 그래서 흐린. 정유화학 정유는 IMO 2020 효과. 화학은 공급 과잉 부담. 지금쯤 정유 석유화학 쪽이 이렇게 좋진 못하죠. 비 내리는 것 같은데. 금융건설 금융은 연말 배당 시즌. 금융 좋던데. 건설 해외 수주 주목. 약간 이거 해가 나와야 되지 않나? 제가 보는 겁니다. 2차전지, 2차전지 좋죠. 지금 뭐, 굉장히 뭐, 제2의 반도체, 굉장히 뭐, 좋아지고 있고, 뭐, 여기저기 수주하고 있고. 자동차도 조금 좋았어요. 현대차. 잘 나갔고요. 화장품 면세 좋았는데, 하하,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인터넷과 엔터는 뭐, 기생충, 그쵸. 뭐, BTS, 뭐, 좋죠. 게임사들이 약간 좀 힘들지만. 조선은 다시 이렇게 밝아지고 있죠. LNG. 리퀴드 내추럴 가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다시 한번 재평가받고 있고, 철강금속은 진짜 안 좋죠. 제약바이오도 뭐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바이오 산업을 뭐 키운다 했으니까 투자가 들어가겠고, 내수기타 지금 다 어렵죠.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뭐 유통이라든지 식품이란 이런 것들이니까. 아무튼 그런 관점을 한번 좀 봤고요. 제약바이오, 정유화학, 건설,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거 한번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로 유화산업이 나오네요. 변해야 산다. 땡땡 소재로 돌파하고 바로 첨단 소재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철보다 강한 슈퍼섬유 덕에 코오롱 인더스트리 3분기 영업이 급증. 효성은 탄소섬유 공장 증설. 휴비스 일본 제치고 PPS 세계 1위라고 하네요. 자, 고부가 가치 제품 키우는 유화업계, 석유화학업계죠. 코오롱 인더스트리, 슈퍼섬유, 효성, 탄소섬유, 휴비스, PPS 섬유라고 하네요. 자, 첫 번째 단락만 좀 볼게요. 석유화학 업황의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유화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한 고부가 가치 제품이 빛을 발하고 있다. 범용 제품이 아니라 여기저기 쓰이는 제품이 아니라 기술력으로 무장한 고부가 가치 제품은 업황불화에도 나 홀로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뭔데? 슈퍼섬유, 탄소섬유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은 경쟁사가 쉽게 뛰어들 수 없을 만큼 실적의 개선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똑같은 게 지금 뭐야? 아까 봤던 디스플레이 쪽. 그래서 LCD가 아니라 OLED 쪽으로 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내용, 그 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의 내용, 휴비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기자가 좀 잘 엮었죠. 한 3가지 기업들 갖고 와서 타이틀로 잘 엮어놨습니다. 그냥 기업 분석한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한번 좀 보시고요. 그런 기업을 좀 안다는 차원으로서 좀 보시죠. 자, LA를 찜했습니다. 현지 플랫폼 모션랩 출범. 교통 스타트업 몰려드는 LA. 차량 공유. 자율 주행 택시는 기본이고 1인 항공의 모빌리티까지 다양한 차세대 서비스 실험을 한다네요. 자, 이건 그냥 한번 좀 보시죠. 현대차 모빌리티 투자, 탈 것을 만들고요. 탈 것에 관련된 서비스까지. 자, 모션랩. 자체 법인 설립해서 미래 모빌리티 전반에 관련된 것을 여기서 진행을 한다. 자, 미고. 승차나 자전거 공유. 포니 로봇 택시. KST 모빌리티는 효출형 택시, 코드 42 승차 공유 로봇 택시, 메시코리아 라스트 마일, 이거 킥보드죠. 그랩, 그 다음에 올라, 그 다음에 카림, 카넥스트도어, 스콜코보. 그래서 구독, 공유, 뭐 택시, 뭐 라스트 마일 등등 뭐 다 하네요. 현대자동차의 모빌리티 관련된 투자 내용입니다. 모션랩은 단순한 카시어링 플랫폼이 아니라 카시어링 서비스를 시장으로 자율주행 로봇 택시, 셔틀도 공유하고 다중 모빌리티, 그 다음에 요거 있었죠.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런 거를 점차 넓힐 방침이다. 아무튼 이 세상에 탈 것들 모든 것을 다 무엇이 현대가 만든다. 현대 이 뭐예요? 현대의
로고죠. 로고. 혼다가 아니라 현대입니다. 탈 것을 만드는 현대차의 모빌리티 관련된 전략이니까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아이고, 은행도 힘들답니다. 은행이 힘든 것은 사준 건 무엇일까요? 인건비가 버겁답니다. 저금리가 버겁답니다. 대출 규제가 버겁답니다. 판매 제한까지 버겁답니다. 진작에 그러면은 좀 잘 좀 팔지. DLF라든지 이런 짓 좀 하지 말고. 자, 온라인 거래비 지금 90% 넘는데 정부는 사람 더 뽑으라고 압박한답니다. 이 기사를 정말 잘 봐야 돼. 야, 이게 압박인 거야? 노조 등살에 계속 임금을 올려줍니다.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 금지로 은행 비이자 이익 절반. 그럼 제대로 좀 하든가. 내년부터 예대율 규제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늙어가는 은행 참 잘도 짓는다. 아무튼 은행 산업에 있어서의 지금 힘든 점이니까 한번 우리가 들어주자고요. 직원 고령화에 따른 고비용 구조로 신음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여기에 더해 초저금리, 대출 규제, 고수익 펀드 판매 불가 등 사중고에 빠졌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실적 악화가 아니 또 이러고 나서 또 최대 실적 하잖아. 은행들 왜 이래. 그리고 좀 빠져야 또 사람들도 뽑고 세상에 지금 제가 아는 쪽에서 여기저기서 명퇴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 나이 땐 당연한 거고 한 회사에서 2, 3년 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막 나가라고 하고 있는데 진짜 기껏 줘봤자 1년치인데 어때요? 은행은 몇 억 주잖아요. 진짜 나도 회사 나올 때 이거는 좀 받고 나올 거야. 전 비록 명태는 아니었지만 내가 왜 내 발로 나왔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직원 감소는 일단 핀테크로 인해서 직원과 대면의 업무를 보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영업점포 감소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영업점포에서 일할 사람들보다도 디지털 인력을 좀 많이 뽑으려고 하죠. 너무 고임금이야 은행은. 평균 임금도 시중은행 순위 이게 다 뭐예요? 우리의 예대 마진, 대출 마진으로 그냥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평균 급여가 7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건 좀 많이 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평균 연봉 5천만 원이 적당하다고 여러분들이 입장에서는 대기업 요 정도가 이 정도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7천만 원이면 많이 주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프렌치 만 원에 점심 먹는다면 요거 한 15,000원 먹어도 좀 부담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내가 몇 명의 식구를 영위하고 있느냐가 좀 다르겠지만 아무튼 은행의 주수입원은 감소하고 있다. 뭐 다양한 부분 또 해야죠. 대출 늘리고. 아무튼 뭐 이런 사중고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뒷부분에 있어서 다른 추신란 보여드릴 텐데 또 이러면서 뭐 최대 실적 그렇다면 한다고요. 아무튼 힘들답니다. 공기업 자 한국공 제가 또 틀렸네. 사당이 아니라 사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공항에 무엇과 무엇 수출 늘릴 것. 자 손창한 대표네요. 손창한 사장님 공기업 틀 깨고 공항 건설하는 거 그죠? 여기는 인천국제공항 빼고 그러니까 나머지 뭐 우리가 아는 제주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등 이런 공항 만드는 곳이니까 건설 운영까지 수출 늘릴 것이다. 그러니까 인국공이랑 똑같이 보셔도 돼요. 자 마추픽추 신공항 수주 이어서 에콰도르 공항 운영권도 따낸다. 그래서 건설, 그래서 운영이네요. 국내선 위주 사업 탈피해서 글로벌 항공기업 도약 노리겠다. 경찰의 고위직 거쳐 1년 전 취임했고 비전문가 우려듣고 있다는 성과 홍보팀 잘 만들었네요. 자 AI 활용해서 공항 표준화를 이끌고 김포의 플라잉카 허브 만들까 가장 큰 전략이니까 요거 여러분들 갖고 가셔야 되겠네. 요거 좀 볼까요? 자, 김포국제공항 등 국내 14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공항공사 한국공이 공항 운영 컨설팅 등 단순 국외 사업이 아니라 국내 기업과 컨소시엄을 운영해 직접 짓는다. 아니면은 소유처럼 공항을 운영하는 사업권도 따냈다라고 하는 거죠. 국내 항공시장은 포화야. 그러니까 외국 시장 진출 선택하는 필수 여러분들 외국어 잘해야 되겠다. 그죠? 자, 공항공사가 국내선 중심 공항 공기업이란 틀을 깨는 것은 물론 세계 항공산업의 한국 저력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뭐 고위직 출신으로서 뭐 비전문가야 하지만 씻어냈다 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이고 약간의 우리 손 사장님을 죽여 세우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 관점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먹고 살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네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한번 살펴보시면서 네 여러분들 한국공 지원하실 때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총 몇 개 기사야? 16개네요. 이번 9번째 기사 카카오입니다. 인공지능 땡땡땡이 이제 카카오가 돈을 버나봐요. B2B 사업이 새 성장 동력이다. AI 랩 출신 개발자 400명 모아서 자회사 카엔 4달 신규 출범. 이때가 11월이니까요. 카카오콘 메일로 데이터 축적한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겠어. 사용자 AI 서비스 고도화 나선다. 그래서 이 표만 잠깐만 볼게요. 자, 카카오 B2B로서 광고한다. 카카오톡, 톡보드, 채널, 스마트 메시지. 금융 카카오뱅크. 대박났죠. 업무용 솔루션 메신저 아제트, 메일 카카오 메일. AI 바탕으로 AI 플랫폼, AI 스피커. 자동차, 현대차 소나타의 카카오 아이 적용. 근데 잘 안 되더라고. K5도 있죠. 스마트홈, 포스코 건설, GS 건설, 호반 건설 등. 자, 카카오가 카카오톡 내 광고 마케팅 이것뿐만 아니라 AI로 기업 고객 대상 수익 확대에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야, 이게 이제 좀 카카오가 좀 대박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 좀 보시죠. AI가 새로운 캐시카우. 그래서 다음 멜론, 미니 등에 걸쳐서 AI 기술을 접목해와서 이제는 새로운 B2B 쪽으로 먹고 살겠다는 내용이고요.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카카오 기사, 실적 기사 보시면 최대라고 나올 겁니다. 네, 이번에는 10번째 뉴스 한번 볼게요. 미국 덕에 땡땡땡은 쾌청하고 중국 탓에 땡땡은 흐리다라고 합니다. 자, 무엇이 쾌청할까요? 미국 덕에 반도체가 쾌청하고 중국 탓에 철강은 흐리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신문 기사를 URL을 달았는데 블로그로 들어갔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가가 내년 유망업종으로 반도체와 미디어 등을 꼽은 반면 화학과 철강에 대해서는 부진을 예상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그냥 볼까요? 5G도 반도체 업황의 호재다라는 내용. 미디어 업종도 OTT 활성화 수혜가 예상돼서 내년에 기대된다. 그 다음에 OLED 관련주도 주목되고요. 철강은 상황이 좋지 않다. 세계 철강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중국 때문이다. 다행히 지금 원재료에 관련된 부분은 가격이 좀 다운이 됐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요 산업들이 여러분들을 채용할 거거든요. 반도체, IT, 미디어, 소프트웨어, 은행, 통신, 핀테크 다행히 막네요. 하지만 석유화학, 보험, 철강, 건설, 정유, 바이오 쪽은 좀 힘들다고 하는데 요 예상에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좀 검증해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죠. 다음에 11번째로 갈게요. 유통산업입니다. 대형마트 주말 손님도 빼앗는 온라인몰입니다. 신선식품과 주말 시장까지 온라인몰이 잠식을 해버렸네요. 이번 주말에 마트 가지 마십시오. 위메프 파격 슬로건 걸고 할인, 가격으로 때려버리네요. 의무 휴업, 심야 제한에 발목 껴서 대형마트 갈수록 설 자리를 잃는다. 참, 항상 법적인 어떤 주제사항을 아주 꼼꼼하게 끼워 넣는 우리 언론사들 대단합니다. 아무튼 온라인에서 거래된 식품 규모 6,350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까지 올라갔네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도 이제 예전에 식품은 그래도 신선이기 때문에 꼭 오프라인에서 샀는데 이제는 아니죠. 마켓컬리가 바꾼 혁명이죠. 신선식품을 그 다음날에 새벽에 배송해 줌으로써 이제 오프라인몰을 정말로 가야 될 그런 매력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굳이 마트에 직접 갈 필요가 있냐. 최후의 보루를 선점해온 주말 시장마저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의무 휴업, 배송 제한, 신선 생필품 구색과 가격 혜택 이런 부분들까지도 뭐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다 온라인 시장 쪽에 있어서 지고 있죠.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고 또 현재 시점에서 우리 왕관 식구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이 뺏기고 있어서 아무튼 힘들 겁니다. 그래도 수요는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잘 찾아야 될 겁니다. 보시고요. 12번 트렌드 집에서 여유와 휴식 무엇이 뜨냐? 홈코노미가 뜬다라고 합니다. 집에서의 경제라고 하네요. 어떤 내용이냐? 음식은 배달 시켜 먹고 드라마 보고 게임하며 뒹굴뒹굴한다. KB 국민카드 데이터 4,492만 건 분석했다고 합니다. 홈코노미 관련 업종 결제 규모 뭔데 음식 배달앱 일단 시켜 먹어. 가전은 렌탈해. 일상용품은 배송해. 아이 또는 펫 돌봄 케어 서비스. 그 다음에 영상 또는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와 저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를 다 하고 있네요. 요거 볼게요.
불황기에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집에서 휴일을 보내며 소비하는 홈코노미. 홈코노미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휴일을 보내며 소비하는 것을 홈코노미라고 합니다. KB 국민카드는 쭉 한번 살펴봤더니 음식 배달앱, 가전 렌탈, 일상용품 개발, 케어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등 홈코노미 관련 업종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거 바탕으로 해서 왜 그러냐? 경제가 어렵다 보니 밖에 나가서 취미 생활을 하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홈코노미 트렌드가 확산이 됐고, 주 52시간제 시간 시행으로 여유 시간이 늘어나서 집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러십니까? 아무튼 일단 여기서 가져야 될 건 용어 무엇입니까? 집에서 휴일이나 여가 시간에 돈을 쓰는 것을 홈코노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을 쓰고 있다의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통산업입니다. 롯데백화점 입점업체와 무엇을 공유하냐? 빅데이터를 공유합니다. 공유형 디지털 플랫폼 구축, 공유형 신세계는 AI 챗봇 서비스. 국내 백화점들이 쇼핑 경험을 디지털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에는 판매사원 노하우 등에 의존하던 상품 추천 기능을 AI가 대신하고 백화점 전체 고객에게 발송했던 광고도 물건을 살 사람에게만 집중해 보내는 시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입점 브랜드가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형 디지털 AI 플랫폼을 내년 4월까지 구축하겠다. 무슨 말이야? 기존에는 백화점의 입점 브랜드가 롯데백화점 데이터를 활용해 광고 등을 진행하려면 데이터 담당자한테 대상 고객 선정을 요청해야 됐어요. 근데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요청 없이 바로바로 공유된 그거 맞춤형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사례만 좀 볼까요? 롯백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엘롯데, 이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거래, 사람들이 상품 검색, 행동 데이터 같은 게 있겠죠. 이것들을 17개 정도 되는 거를 연관 시스템을 종합해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네요. 그럼 이 플랫폼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연동해서 유아 동반 고객의 유모차를 빌리면 해당 데이터를 유아동 매장에 연동시켜 별도 광고가 발생하게 되는 마케팅도 가능하다. 이게 뭐예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계속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사업 전환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어떤 식으로 빅데이터가 사업화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뷰티 산업입니다. 3세대 K뷰티 세계가 탐낸다라는 내용입니다. 글로벌 뷰티 공룡들 입단 인수라는 내용인데 2017년도 9월에 AHC 3조 6천억 원에 인수됐고요. 그 다음에 로레알이 스타일란다 패션과 화장품 6천억에 인수했고 에스티로더가 닥터자르트 2조 원에 인수를 했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면서 역발상의 성공 사례다라고 얘기했는데 2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닥터자르트 이쪽 넘겼을 때 그 내용이네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피부과 의사들이 만드는 고가 화장품을 싸게 팔면 사업성이 있을 것이니까 더마 코스메틱 제품 대중화해서 성공했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업계 1세대, 2세대가 K뷰티의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보여주었는지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뷰티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가성비와 독특한 콘셉트가 세계가 탐내고 있는 어떤 내용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었습니다. 다음에 2개 남았네요. 첫 번째 나머지 하나는 토론 면접입니다. 토론 면접은 국회의원 수 증원 찬반입니다. 그래서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분은 소수의 정책 결정의 폐단을 막아서 비례대표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반대하시는 분은 무엇입니까?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국회의원 늘리냐?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이 있으니까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포스코의 미래는 뉴 모빌리티 종합 소재 기업입니다. 어디로 가냐? 종합 소재인데 어떤 소재? 뉴 모빌리티입니다. 그리고 코퍼레이트 데이 개최해서 전기차 시대로 가는 거에 있어서 기회와 위험이 공존한다. 2차 전지 핵심 소재 포스코 케미칼이죠. 글로벌 점유율 20% 목표이고 포스코 자동차 강판 및 선재, 경량 소재 솔루션 리튬 배터리 강제.
포스코 인터 경량화 차량 부품 및 모터코어, 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강판은 알루미늄, 절연, 컬러 강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만 좀 볼게요. 포스코가 그룹사와 협력해서 뉴 모빌리티 시대를 이끄는 종합 소재 기업이 되겠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가 자율주행차, 차량 공유, 5 이동통신 등과 함께 자동차 산업의 근본적 변화를, 그리고 이쪽에 먹거리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가겠다는 내용인 거죠. 전기차가 캐즘 상태를 넘어 주류로 장착될 전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회와 위협 조건이 있고요. 포스코가 그거를 잘 활용해서 결국에는 뉴모빌리티의 종합 소재 기업으로 가겠다는 거니까 포스코 지원하실 분들은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취신남 49번째, 49번째 취신남도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비록 디테일하게 읽어드리진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관련된 내용, 특히나 현재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할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